네, 중학교 외심과 내심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심은 이 단어를 통해서 잘 기억하면 돼요. 심이니까 중심이겠죠? 이렇게. 어떤 중심? 중심은 원밖에 없죠? 그래서 원하고 삼각형 중에 원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 외에 있는 원의 중심이겠어요? 당연히 삼각형의 왜니까 삼각형의 밖에 있는 원의 중심,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내심하고 외심이 첫 번째 헷갈려요. 나중에 보면 내심이 안에 있는지 외심이 안에 있는지 원하고 삼각형의 관계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내심하면 이거는 원의 중심, 뭐 안에 있는? 삼각형 안에 있는 원의 중심. 그래서 삼각형 안에 원이 있는 게 내심이구나. 이거는 삼각형 밖에 있는 원의 중심. 이러니까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이 삼각형의 밖에 원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이 그래서 오늘 잘 그려지면서 풀어야 되는데 일단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외심부터 볼게요. 우리가 이제 외심을 무엇이라고 하냐, 이것보다 조금 전에 그렸던 성질을 통해서 사실은 외심을 기억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외심의 성질 이거부터 기억하는 걸 저는 사실 추천해요. 볼게요. 원이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으면 삼각형 밖에 있다 그랬죠? 삼각형 밖에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자, 원의 중심 있겠죠. 이 성질이 바로 뭐냐면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왜냐? 반지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반지름으로 원 안에 있으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는 게 제일 덜 헷갈려요. 그래서 이 세 길이가 같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릴 때 무엇을 기억하냐면 항상 꼭지점에 가는 어떤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을 향해서 가는 선이 있어요. 근데 변을 향해서 가는 건 항상 우리 앞에서 배운 수학과 동일해요. 직선과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과의 거리는 항상 어때요? 수직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최단거리여야 되니까. 그래서 최단거리가 되게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 그림에 맞게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최단거리로 돌아가지 않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변 있잖아요. 반지름은 같아요. 반지름은 같은데 반지름 쪽에 같다고 하면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이 변이 같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이 꼭지점을 향해 가는 게 있고 변을 향해서 가는 게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꼭지점을 향해서 가는 게 반지름으로 서로 같으면 변을 향해서 가는 거는 같다고 하지 않아요. 두 개 중에 하나만 같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심에서도 반지름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그 반지름을 이용하는 그 길이가 서로 같다 한다면 다른 선은 이 둘 중에 다른 선 같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잘하면 돼요. 왜냐하면 딱 이 그림에서 수직 표시 하나 변을 향해서 선이 가고 꼭지점을 향해서 선을 가게만 이렇게 딱 완성하잖아요. 완성하면 선생님이 이 길이는 서로 같다고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합동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은데 그런데 어때요? 여기가 공통변이 또 있죠. 공통변이 있네. 그렇죠? 그리고
수직이 있네요. 네, 무슨 합동인가요? 결국은 RH, 네, S 합동이에요. RHS는 90도, 이거 H 빗변 보라색, 그렇죠? 그리고 S 또 다른 변 어디죠? 네, 여기. 왜냐하면 공통변이잖아요. 공통변. 그렇죠. 두 삼각형이 공통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죠.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양쪽으로 삼각형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공통변이 되겠어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RHS 합동으로 옆으로 합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은 얘와 얘가 합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삼각형들도 어때요? 다 이렇게 옆으로 합동인 구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것과 이것이 합동인 구조예요. 구별되세요. 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외심과 내심은 합동이 헷갈려요. 내심은 이렇게 합동이거든요. 이 두 개가. 그런데 외심은 이렇게 두 개가 합동이죠. 이거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 그림을 문제를 풀 때마다 이 그림을 완성하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삼각형이 어떤 모양이냐가 조금 외심에서는 종류가 다채로워져요. 방금 경우는 예각인 삼각형이었죠. 네, 그런데 직각인 삼각형은 자, 이렇게 지름 있죠? 지름이 이거 중3 때도 사용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두고두고 사용됩니다. 직각 삼각형은 항상 어때요? 반원 안에 들어가죠. 네, 이렇게 반원 안에 들어가는 삼각형은 기억해야 됩니다. 직각 삼각형은 반원 안에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어떻다? 직각 삼각형이에요. 기억하세요.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완전 얇게 넣어도 이렇게 얇게 넣어도 어떻다? 직각 삼각형이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 길이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꼭지점을 향해서 가는 길이 이 세 개의 길이가 같게 됩니다. 되게 독특하죠? 네. 그리고 가장 못하는 거, 고등학생들한테도 외심 물어볼 때 가장 못하는 게 바로 뭐냐면 둔각 삼각형이에요. 둔각 삼각형은 이렇게 둔각이어야 돼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렇게 이루어지죠. 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 꼭지점으로부터 원의 중심에 이르는 거리가 같잖아요. 이렇게 같다. 이렇게 같다. 이렇게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점에 있지만 둔각삼각형은 삼각형의 밖에 있어요. 왜냐하면 외심이 여기니까. 항상 이 반지름, 그러니까 반지름이 같은 이 점 있죠. 그래서 삼각형의 밖에 있더라. 삼각형 여기 있잖아요. 그 밖에 외심이 있게 되어요. 괜찮죠? 네. 그래서 외심은 이런 정리를 해주면서 이제 특징 몇 가지가 존재하죠. 어떤 특징이 존재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중1-2와 다른 차이가 뭘까요? 자, 여기서 삼각형이 그려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그때 삼각형의 뭐 내각의 성질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관점이 달라졌어요. 어떤 관점이 달라졌냐? 보면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뭐 페이지 31쪽 개념원리 31쪽에 뭐 삼각형의 외심은 어떻게 응용되냐 이렇게 됐죠. 자, 합동이 어떻게 된다 그랬었어요? 이 삼각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합동인 구조니까 만약 여기가 x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x가 돼요? 네, 여기 각이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봐도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아니면 외심이구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여기가 y가 되고요.
여기가 y가 되죠. 그리고 여기가 z, z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렇게 결국 그러면 x, y, g 세 개를 더하면 90도겠죠. 왜냐하면 그 두 배가 180도니까요. 그렇죠. 삼각형 전체의 합이니까요. 괜찮죠? 네, 그리고 또 봐볼게요. 더 중요한 또 성질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자, 이거 볼게요. 자, 이거 90도 이용해 볼게요. 자, 3개를 더해서 90도잖아요. 그러면 여기 바꿔보잖아요. 여기. 그러면 z와 y를 더한 건 어떻게 된가요? z와 y를 더한 건 90 마이너스 x죠. 네, 그래서 여기는 90 마이너스 x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여기 볼게요. 여기 이쪽 삼각형 볼게요. 이쪽 삼각형을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또 2x 플러스 여기를 k라고 해볼게요. k가 180도죠? 그럼 k는 180도 마이너스 2x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얘와 얘를 한번 보세요. 2배죠. 그래서 k는 k의 2분의 1이 이거고, 그리고 이거의 2배가 이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여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죠.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 그럼 여기는 몇이다? 2알파. 이렇게 봐도 돼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책에서 말하고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해도 괜찮아요. 책에선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평행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평행선을, 그러니까 선을 연장해서도 할 수 있어요. 여기가 z, 여기가 y죠. 그럼 볼게요. 여기 이렇게 연장해서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연장해서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자, 여기가 외곽이죠. 이 두 각에 대한 외곽이 여기죠.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네, EZ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또 이쪽은 이거 두 개의 외곽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결국은 네, EY라고 쓸 수 있죠.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네요. 여기가 Z 플러스 Y죠. 그런데 여기는 어때? EZ 플러스 EY여서 2배다. 이렇게 지금은 외곽의 성질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외심은 어떻다? 이 각의 2배가 이 각이다. 이거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동이다. 이렇게 합동이다. 그리고 이렇게 합동이다. 이걸 빠르게 기억하고 있어서 문제에서 활용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게 바로 외심의 성질이었고요. 자, 외심을 배우는 순간 1-2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네, 내심은 따로 강의 또 찍어드리도록 할게요.